사람을 오래 겪어보면 참 이상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꼭 사랑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수는 적은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곁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조용히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배운 것도 있고 인생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기운이 빠지고 다시 만나자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100여섯 해를 살아오며 그런 장면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강의실에서도 보았고 학교에서도 보았고 가정 안에서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한 가지가 남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한가? 아니면 괜히 내가 작아지고 피곤해지는가? 사람은 참 정직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나를 가르치려만 하는지, 내 말을 기다려주는지, 아니면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은지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화려한 말에 끌릴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람, 아는 것이 많은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을 지나고 노년이 가까워지면 사람은 결국 한 사람을 찾습니다. 내 말을 끊지 않는 사람, 내 이름을 잊지 않는 사람, 내가 오늘 조금 지쳐 있다는 것을 알아봐주는 사람, 별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들이 저분은 참 느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대단한 비결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름을 정성껏 부르고 질문을 부드럽게 하고 상대의 말을 받아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를 맞춰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인생은 바로 그런 작은 태도 때문에 따뜻해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사람은 말이 적어도 사랑받고 왜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도 외로워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사람을 편하게 하는 사람은 먼저 이름을 정성껏 불러줍니다. 이것은 너무 단순해서 많은 사람이 가볍게 지나치지만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참 큰 힘을 가집니다. 저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만나며 이런 것을 자주 느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에 한 학생에게 박군, 요즘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이네 하고 불렀을 뿐인데 그 학생의 표정이 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긴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큰 도움을 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순간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분이 나를 보고 있었구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고 부모가 불러주던 기억이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마음이 다치고 이름을 정성껏 불러주면은 마음이 조용히 열립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보, 당신, 때로는 이바처럼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사라지면은 사람도 조금씩 역할이 되어버립니다. 아내가 아니라 집안일을 하남처럼 보이고 남편이 아니라 돈을 벌어오는 사람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면 관계의 공기가 마릅니다. 반대로 아주 오래 산 부부라도 가끔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러주면 이상하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 끝까지는 아니어도 아직도 나를 한 사람으로 봐주는구나 하는 따뜻함이 생깁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분에게도 이웃에게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찰을 보고 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상대를 물건처럼 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가장 서운한 것은 큰 선물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잊힌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참 귀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아봅니다라는 가장 조용한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저는 오래 살아보며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비밀이 말재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저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실에서도 그렇고 모임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알고 농담도 잘하고 목소리도 큰 사람이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은 기억하지 못해도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준 사람은 오래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닫기도 하고 질문 하나가 평생 닫혀있던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오랜만에 만나 요즘 조금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느낌 좋은 사람은 곧장 따지듯 묻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묻습니다. 많이 지치셨겠군요. 그동안 마음이 편치 않으셨겠어요. 그러면 상대는 이상하게 조금 더 말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설명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질문을 잘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냐? 자식은 잘 되었느냐? 집은 마련했느냐? 왜 아직 그렇게 사느냐? 이런 질문은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찌르는 말이 됩니다. 묻는 사람은 별 뜻이 없었다고 해도 듣는 사람은 속으로 문을 닫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생각해서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속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정말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가 말하기 쉬운 것을 시작합니다. 요즘 식사는 잘하시고 좀 편히 주무시고 이런 마음이 많이 쓰였겠습니다. 이런 말은 작지만 깊습니다. 대답을 캐내려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가 안전하게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정보보다 감정을 먼저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러니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억지로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묻고 기다리고 상대의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해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말합니다. 이분과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 상대의 분위기에 맞출 줄 아는 사람은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인간관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를 읽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 마음이 무거워 보이는데도 혼자 큰 목소리로 웃고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나쁜 뜻은 아닐 것입니다.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다가오면 사람은 오히려 지칩니다. 반대로 느낌이 좋은 사람은 먼저 봅니다. 오늘 이 사람이 평소보다 말이 적은지 눈빛이 조금 가라앉아 있는지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 무언가 참고 있는지 조용히 살핍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의 높이를 조금 낮춥니다.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춥니다. 억지로 웃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줍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앞에 나서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힘들 때마다 그 학생 곁으로 모였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 그 학생은 상대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들떠있는 친구에게는 함께 웃어주고 풀이 죽은 친구에게는 조용히 앉아주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공기를 맞춰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피곤해서 돌아왔는데 그 마음을 보지 못하고 서운한 말부터 꺼내면 집안 공기가 금방 굳어집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마음고생을 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분위기를 살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의 대화는 공을 주고받는 일과 같습니다.
한쪽이 너무 세게 던지면 상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빨리 던져도 놓칩니다. 좋은 사람은 상대가 받을 수 있는 속도로 말을 건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편하게 하는 힘은 말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 속도에 맞춰주는 데 있습니다. 그 작은 맞춤이 쌓이면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분 곁에서는 내가 나로 있어도 괜찮구나. 상대의 말을 부드럽게 되받아주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라는 안심을 줍니다. 이것은 아주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가장 어려운 대화의 태도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일이 있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느낌이 좋은 사람은 곧장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더 힘들었어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 정도는 누구나 겪는 일이야 하고 가볍게 넘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받아줍니다. 밤늦게까지 하셨군요. 많이 고단하셨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말한 사람 마음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내가 그냥 떠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말을 받아주었구나. 내 고단함을 밀어내지 않았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람을 조언을 듣기 전에 먼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해결책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 마음이 그랬군요 하고 받아주는 일입니다. 저는 가정 안에서 이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자주 보았습니다. 아내가 오늘 참 지쳤어요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나도 힘들어 하고 받아치면 대화는 거기서 닫힙니다. 남편이 요즘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했을 때 아내가 당신만 힘든 줄 알아요? 하고 말하면 서로 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많이 지쳤군요 하고 한번 되받아주면 그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습니다. 나이든 부모가 외롭다고 말할 때 자식이 또 그런 말씀하세요 하고 넘기면 부모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요즘 많이 적적하셨겠어요 라고 받아주면 부모는 그 한마디에 마음을 풉니다. 물론 상대의 말을 그대로 계속 따라하기만 하면 어색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안에 들어있는 감정을 함께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랬군요. 속상하셨겠네요. 참 난처하셨겠습니다. 이런 말은 짧지만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 사이의 대화는 이기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놓아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부드럽게 되받아줄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이런 인상을 남깁니다. 이분 앞에서는 내 마음을 말해도 괜찮다. 그 안심이 쌓이면 사람은 다시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미소와 고개 끄덕임은 가장 작지만 가장 오래 남는 배려입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꼭 큰 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얼굴이 굳어 있으면 말하는 사람은 금방 불안해집니다. 내가 괜한 말을 하고 있나? 이 사람이 지루한가? 혹시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나?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그래서 말은 계속하고 있어도 마음은 이미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조용히 웃어주고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여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미소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러 환하게 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당신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라는 정도의 부드러운 표정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그 작은 표정에서 자기 존재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특별한 말을 많이 해준 어른보다 따뜻하게 바라봐준 어른이 더 오래 기억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동네에는 그런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큰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인사를 하면 눈을 맞추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앞에 서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아이에게도 한 사람의 자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내의 말을 들을 때, 자식의 고민을 들을 때, 부모의 반복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표정 하나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또 그 이야기야 하는 얼굴을 하면 상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랬군요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 같은 이야기라도 그 안에 숨어있던 외로움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듣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의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훨씬 오래 사랑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거창한 위로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들어주는 얼굴, 나를 귀찮아하지 않는 눈빛,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미소와 고개 끄덕임은 작아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사랑받는 사람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저는 106해를 살아오며 사람의 인생에서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재능이 눈에 띕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눈에 띄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도 눈에 띕니다. 젊을 때는 그런 사람이 참 커 보입니다. 어디를 가도 중심에 서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정성껏 불러주는 것, 상대가 말하기 편하도록 부드럽게 질문하는 것,
상대의 분위기와 마음의 속도를 살피는 것. 힘들다는 말을 들었을 때 먼저 받아주는 것. 그리고 말보다 먼저 미소와 고개 끄덕임으로 안심을 주는 것. 이것들은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높은 학문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태도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이긴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편하게 해준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나를 평가하지 않은 사람, 내 말을 중간에 끊지 않은 사람, 내 부족함을 보고도 함부로 말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습니다. 50이 지나고 60이 지나고 더 나이가 들면 인생의 질문도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누가 나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가 보다 내 곁에 앉아 차 한 잔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말을 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함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집 안에서도 오랜 친구 앞에서도 이웃을 만날 때도 먼저 이름을 불러주고 조금 더 들어주고 부드럽게 웃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관계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짧게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편안한 사람, 좋은 인연, 이 세 마디 중 하나만 남겨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도 사람답게 살아가려 애쓴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가족이나 오랜 친구가 있다면 조용히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말로 직접 전하기 어려운 마음도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조금은 부드럽게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삶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두십시오. 다시 만날 때마다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국 좋은 사람은 큰 소리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곁에 머무르며 상대에게 이런 느낌을 남깁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나로 있어도 괜찮구나.